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도 이란 전쟁은 여전히 교착 상태였지만 그래도 증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대부분이 실적이 좋았고 실적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기름값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불안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시장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를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투자하면서 받았던 배당금도 전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ISA 계좌와 미래에셋 계좌에서 투자했던 것도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슈만 짧게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먼저 이번 주는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번까지였고 이제 다음부터는 새로운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안 동결되고 있던 금리를 다시 내려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으로 기름값이 너무나 올랐고 덩달아 물가도 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전망은 아주 약해진 상황이고 올해 12월 금리 예상을 보면 약 79%는 금리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2%는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또 반대로 약 10%는 오히려 인상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기름값부터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다음 주에는 전쟁 관련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미국 증시는 좋았고요. 빅테크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구글을 포함해서 대부분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게다가 계속 인공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투자도 더 늘린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0.5% 상승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약 1%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은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경신했고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ETF들도 계속 빨간색을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디보와 JPQ는 10%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고 QD보도 이제 4%까지는 수익률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이 또 조정을 조금 받으면 QD보는 주가가 마이너스로 내려오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 받는 분배금은 킵을 해두고요. 나중에 마이너스로 내려오면 그때 물을 타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시장인데 한국 시장도 이번 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목요일에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수요일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한국 시장도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최근 일주일 동안 약 3조 원을 매도했던데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매도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매매 동향만 볼 때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 시장이 휴장한 동안에 미국장 분위기가 좋았으니까요. 일단 내일은 한국도 좋은 상승세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투자를 조금 돌아볼 텐데 오늘은 먼저 올배당 계좌입니다. 이번 주는 월말 기준으로 분배하는 종목들에 분별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이거 리츠를 100만원 매수했고 플러스 고배당주도 100만원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플러스 고배당주는 여전히 수익률이 괜찮더라고요. 계속 불타기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익률은 30% 가까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타이거 리츠가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JR 리츠 덕분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아직은 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번 주처럼 매달 100만원씩 계속 적립식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AI테크와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은 이번 주에 분별하게 나왔지만 추가 매수하지 않았거든요. 이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특히 마지막에 코성커는 현재 수익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그때 다시 또 100만원씩 매수를 하고 지난번처럼 물을 타는 방법으로 수량을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 NH투자증권을 50주씩 두 번 매수하면서 100주 매수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에 100주를 추가로 또 매수하다 보니까 평단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래 3만원 정도 평단가였지만 이번 주에 추가 매수하면서 31,300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평단가는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는 또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더 사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약간 했지만 그래도 증권주들 실적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면서 언제 보내야 될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보니까 라이즈 미국 AI 커버드 콜은 이번 주 분배락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4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추가 매수했던 NH투자증권은 이제 수익률이 7%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분간은 조금 지켜보면서 판단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ETF 상품들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매달 분배금을 받으면서 만족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는 종목들은 상황이 조금 어렵거든요.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인데 일단 ISA 계좌에서는 현금이 11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끼면서 물을 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최근에 데리고 왔던 셀테리온은 주가가 20만 원 깨지면 10주씩 물을 타고요. 평단가를 조금 더 내려볼 생각이고 그리고 원큐 미국 우주항공도 이번 주에 마이너스로 주가가 내려왔는데 11,500원까지 내려오면 100주를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와 코덱스 소프트웨어는 제가 생각하는 비중을 다 채웠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냥 이대로 지켜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1년간 ISA 계좌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종목들을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커버드 콜을 투자하면서 약 235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분배금을 받았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는 약 133만 원, 그리고 코미커도 지난 1년 동안 약 113만 원의 분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는 다 합쳐보니까 약 887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았더라고요. 24년보다 약 160만 원 정도 배당금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ISA 계좌 입금 한도를 다 채웠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배당금은 조금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ISA 계좌에서 가장 큰 수익을 선물해준 종목은 현대차였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 우선주를 정리했고 약 830만 원 정도 매매 차익이 나왔으니까요. 배당금도 많이 받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수익까지 선물을 해준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동안에는 현대차가 가장 고마웠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손절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JR 글로벌 리츠는 손절을 했었는데 예전에 투자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용사의 행태가 도저히 정상이라고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래 정지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에 보유하면서 받을 예정이었던 배당금도 이번 달에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JR 리츠는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손실을 확정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JR 리츠 덕분에 거의 9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난 1년간 시장이 정말 좋았으니까요. ISA 계좌 자산도 어느 정도 불어나 있던데 작년 이맘때는 ISA 계좌 자산이 약 1억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약 3천만 원 정도 자산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는 ISA 계좌를 처음 만들 때 자산이 2억 원까지 확대되면 그때는 계좌를 해지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표하던 금액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에도 투자를 열심히 하고요. 한번 잘 운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래에셋 계좌입니다. 이번 주는 미래에셋 계좌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잔고를 살펴보면 먼저 여기서도 셀트리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깨지면 추가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투어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저번 주보다 주가가 조금 더 빠졌는데 현재 마이너스 6%까지 수익률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메리츠는 주가가 11만 원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30주를 덜어두었으니까 11만 원 깨지면 10주씩 3번 정도 물을 타고요. 다시 또 300주를 채워두면서 평단가를 조금 더 내려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VT는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결국 금요일에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보면 주가가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한번 간단하게 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배당금보다 주로 매매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현대차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수익을 선물해준 종목이었거든요. ISA 계좌보다 조금 더 큰 비중으로 투자를 했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 여하튼 전부 정리하면서 약 1,4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약 700만 원 정도로 아주 좋은 수익을 선물해준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계좌는 최근 1년간 정산을 해보니까 약 4,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한국 시장이 크게 올라왔다 보니까 저의 계좌에서도 좋은 수익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로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요. 남은 한 해도 열심히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KB증권 계좌입니다.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한지주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커버드 콜, 그리고 타이거 200 타겟 커버드 콜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유하는 종목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분배금과 배당금만 받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중에 신한지주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주가 1분기 배당 기준일이었거든요. 배당락으로 주가가 조금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하였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주일 전과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는 배당 기준일이 4월 30일이었으니까 4월 28일에 보유하셨다면 1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분기 배당금은 주당 740원씩 지급되고 그리고 5월 29일에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신한지주를 투자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일정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주식 투자 알기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